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혹은 분주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계란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의 따스한 풍경 하나를 떠올리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주시던 도시락 속 유난히 노랗고 고왔던 계란 프라이.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계란 하나에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었는지요. 혹은 덜컹거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떠나던 여행길도 생각나실 겁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친구와 혹은 가족과 함께 나눠 먹던 삶은 계란. 작은 소금 봉지를 뜯어 톡톡 찍어 먹던 그 맛은 단순한 맛 이상의 정겨운 추억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찬바람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던 어느 겨울밤은 또 어떻습니까?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부터 풍겨오던 고소한 냄새.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 속에서 구름처럼 피어나는 부드러운 계란찜 한 그릇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던 최고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계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정성 어린 보살핌이었으며 소박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계란을 관전식품이라 불렀습니다. 작고 단단한 껍질 안에 새로운 생명을 틔울 수 있는 모든 영양과 기운을 온전히 품고 있는 경이로운 자연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귀하고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 어째서 때로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완벽한 음식이라 믿었던 계란이 어떻게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저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계란은 여전히 생명의 에너지를 품은 귀한 선물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계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쩌면 평생에 걸쳐 반복해온 아주 사소한 습관들. 무심코 저질렀던 작은 실수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몸의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우리의 몸이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빈생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 즉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소화기관은 조금 더 예민해지고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뎌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꾸어 온 밭과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 잡초 한 포기에도 예전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는 거뜬히 이겨내던 작은 실수가 이제는 몸에 더 깊고 무거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딱한 의학 지식을 나열하거나 이건 안 됩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밭을 가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이라는 소중한 건강의 반을 다시 한번 정성껏 들여다보고 사랑으로 가꾸는 여정을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계란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 5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깊이 기회하기 위함입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란을 다시금 우리 건강에 든든하고 지혜로운 동반자로 만들어줄 황금 열쇠와 같은 해법들을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단순히 계란을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아는 것을 넘어 매일 마주하는 음식 하나하나와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몸과 더 깊이 연결되는 따스한 감각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음식으로 나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계란이 우리의 건강과 잠시 멀어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5가지 순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한때 기력의 상징처럼 여겼던 날계란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른 아침, 작은 그릇에 날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후루룩 드시던 모습. 혹은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목청이 트이고 기력이 솟아난다 믿으며 날계란을 드시던 그 시절의 풍경을 말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날 것 그대로 온전히 섭취한다는 믿음. 그것은 분명 일리 있는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섬세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계란을 익히지 않고 먹는 행위는 우리 몸, 특히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온 어르신들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은 바로 살모넬라균의 가능성입니다. 달걀 산란 과정에서 계란 껍데기에 묻거나 드물게는 껍데기를 뚫고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이 작은 불청객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팔팔한 젊은 시절에는 강한 면역 체계가 이 균들을 거뜬히 물리쳐낼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배앓이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 또한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병과도 같아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살모넬라균에 감염된다면 단순히 배가 아픈 수준을 넘어 심각한 설사와 구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탈수와 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을 오랜 세월 정성껏 가꾸어온 비옥한 옥토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땅에는 잘 정제되고 부드러운 영양분이라는 씨앗을 심어야지 어떤 병균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야생의 씨앗을 그대로 뿌려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날계란을 먹는 것은 어쩌면 이 소중한 밭에 스스로 위험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란의 흰자에는 나비딘, 데버딘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중 하나인 비오틴, 바이어틴과 아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오틴은 우리 피부와 머릿결, 그리고 신경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비타민인데 날계란을 먹게 되면 아비딘이 비오틴의 흡수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손님, 비오틴이 우리 몸의 대문으로 들어오려는데 문지기, 자비딘가 길을 막고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비딘은 열을 가하면 그 기능이 파괴되므로 계란을 익혀 먹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얻으려다 오히려 소중한 비타민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순간은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이 만났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음식에도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궁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충돌하는지를 꿰뚫어본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랑받는 계란과 두유의 조합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인 두유. 이 얼마나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두유에 함유된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의 영양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둘을 소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결국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기대했던 만큼의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은 훌륭한 연주자이지만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서로의 소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상극의 예는 바로 계란과 감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간식으로 즐겨 먹는 감은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산과 반응하여 쉽게 녹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과 복통을 유발하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심하면 장의 흐름을 막는 불편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 음식은 저마다 고유의 소리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휘자, 우리 자신, 각 악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배치하면 더없이 아름다운 교향곡, 즉 건강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지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악기들을 무리하게 함께 연주시키면 우리 몸이라는 공연장 안에서는 시끄러운 불협화음과 혼란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불의 춤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계란 프라이, 특히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며 바삭바삭하게 익은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불과의 만남이 길어질수록 계란 속 소중한 영양소들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너무 오래 조리된 계란은 첫째로 단백질이 지나치게 변성되어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부드러워야 할 영양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른자에서 일어납니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강한 열을 만나면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등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최종당화산물, 에이지즈이라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성되는 일종의 노화 촉진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 속에 담긴 귀한 영양소들을 여린 꽃잎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당한 온기는 이 꽃잎을 활짝 피게 하지만 너무 뜨거운 불길은 꽃잎을 아름답게 피우는 대신 까맣게 태워버리고 재와 같은 최종당화산물만을 남깁니다. 이 재들은 우리 몸속에 쌓여 소리 없는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듯한 부드러운 반숙 계란과 가장자리가 타들어간 바삭한 계란 프라이를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하나는 생명의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강렬한 맛의 유혹 뒤에 생기를 잃은 바삭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몸에 선물하고 싶은 걸까요? 네 번째 순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냉장고에 계란을 오래 보관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깨지거나 상한 것 같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고 그 위는 큐티클이라는 얇은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외부의 세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호막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틈을 타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계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오메가-3와 같은 유익한 지방산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파괴되어 영양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래된 계란을 먹는 것은 마치 향과 온기를 모두 잃고 식어버린 찻잔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습은 차와 같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우리를 위로하고 기운나게 해줄 생명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지요. 계란의 신선도는 가정에서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계란을 넣어 보았을 때 바닥에 가라앉아 옆으로 누우면 아주 신선한 것이고 비스듬히 서면 며칠 지난 것, 물 위로 둥둥 뜨면 이미 오래되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보관할 때는 마트에서 사온 플라스틱이나 종이 용기 그대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은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을 마지막 순간까지 귀하게 다루는 것, 이 음식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내 몸을 존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순간은 오랜 오해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어르신들께서 노른자는 떼어내고 퍽퍽한 흰자만 드시는 안타까운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현대 과학 연구들은 이제 그 누명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이었죠. 우리가 버렸던 그 노른자 안에는 사실 계란의 진짜 보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콜린, 눈의 노화를 막고 시력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까지.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 열쇠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의 정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란이 무조건 좋으니 하루에 5개, 6개씩 먹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용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감각 말입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란 섭취량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은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과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의 필요량이 다를 것이고 건강한 청년과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적정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을 외부에서 찾기 전에 먼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건강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란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황금 열쇠를 얻었으니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을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부엌과 접시를 넘어 계란의 진정한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해 시야를 넓힐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계란이 단순한 계란 그 이상임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란은 하나의 이야기이자 자연의 순환이며 우리 자신의 선택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간과되기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계란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닭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 닭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계란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 생명 에너지의 결정체, 생명체의 몸에서 탄생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어미 닭의 에너지와 건강은 자연스럽게 계란을 통해 온전히 전달될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 그림에는 날개조차 펼 수 없는 비좁은 우리에서 자라는 닭들이 있습니다. 발밑에 땅을 느껴본 적도 없고 햇빛을 받아본 적도 없으며 정해진 종류의 산업용 사료만 먹습니다. 그들의 삶은 스트레스와 한계로 가득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달걀이 과연 자연의 활력과 에너지를 온전히 담을 수 있을까요? 자, 다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닭 한 마리가 넓은 땅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부리로 곡식을 쪼고 발로 곤충을 파헤치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모래에서 몸을 씻고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건강하고 행복한 닭은 알을 낳을 때 대지와 태양으로부터 받은 풍부한 에너지, 활력, 그리고 영양분을 모두 흡수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다양한 사료를 섭취하는 방사유정란, 이 산업용 닭에서 나온 달걀보다 비타민 D, 비타민 E,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은 달걀을 낳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 섰을 때 계란을 고르는 것은 단순히 가격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쏟고 싶은 에너지의 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계란, 방사유정란, 또는 적어도 원산지가 명확하고 정성 어린 농부가 생산한 계란을 선택해보세요. 이는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현명하고도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음식의 원산지를 존중하는 것은 또한 자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귀중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계절의 리듬에 맞춰 계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나 슈퍼마켓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계절마다 땅과 하늘이 주는 것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들의 몸과 주변 환경 사이의 깊은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러한 지혜로부터 몸을 더욱 소중하게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긴 겨울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할 때입니다. 계란과 함께 신선한 새싹 채소나 부추, 들깨 같은 봄나물을 함께 드셔보세요. 신선한 부추로 만든 계란탕 한 그릇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과 새싹 채소를 곁들인 가벼운 샐러드는 몸에 활력을 더하고 상쾌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더운 여름이 오면 오이, 애호박 등 시원한 채소와 함께 계란을 먹으면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채 썰어 넣은 계란말이 요리나 삶은 애호박과 함께 먹는 계란찜은 시원한 식사로 더위를 식히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과 축적의 계절 가을이 옵니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몸에 영양을 공급해야 할 때입니다. 계란과 영양가 있는 버섯이나 가을 채소를 함께 드셔보세요. 표고버섯을 넣어 볶은 계란이나 감자, 당근을 넣어 끓인 계란찜은 따뜻한 음식으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 몸은 추위를 이겨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계란 요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김치 계란국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계란찜, 또는 고기가 들어간 진한 계란찜은 몸속부터 따뜻하게 데워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는 것, 이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제안입니다. 사계절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식사를 조절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간단하지만 심오한 장수와 건강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의 세계를 넘어 다른 종류의 계란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한 종류만 알면 다른 흥미로운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귀여운 메추리알, 메커리엘을 알고 계시겠죠? 메추리알은 간장 조림과 같은 반찬에 자주 등장합니다. 작지만 메추리알은 동물 인삼두로 불립니다. 크기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매우 높아 특히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노인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크기가 작고 흡수가 잘 되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리알도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오리알은 따뜻한 달걀보다 성질차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 즉 불안하고 갈증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리알은 더욱 조화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에 대해 배우고 실험하는 것은 우리의 식단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요리의 세계가 광활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혹적인 발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음식은 고유한 에너지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마음을 열면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계란이라는 작고 익숙한 음식 하나를 가지고 기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섬세한 화학작용을 들여다보았으며 자연의 지혜와 계절의 순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계란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작은 껍질 속에 생명의 기운을 온전히 품고 있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순수한 선물입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무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혜의 열쇠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력 보충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날계란을 먹지 않고 그 대신 부드러운 열기로 계란을 안전하고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이라도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궁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계란의 가치를 몇 배로 높여줄 시금치나 토마토 같은 천생연분의 짝을 찾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한 불길로 계란의 영양소를 태워버리는 대신 약한 불을 섬세하게 다스려 그 맛과 영양을 온전히 지켜내는 예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 속에서 소리 없이 시들어가는 계란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신선함을 마지막까지 귀하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낡은 오해에서 벗어나 노른자 속에 숨겨진 진짜 보물들을 발견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중용의 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앓매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기적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잡고 스스로를 정화하며 상처 입은 곳을 치유하려는 경이로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위대한 생명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귀 기울이고 깊이 이해하며 몸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재료들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 재료란 단순히 좋은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존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새로운 시도 하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하던 것처럼 기름을 넉넉히 두른 계란 프라이 대신 맑은 물을 이용해 담백한 워터 프라잉을 해보거나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혹은 계란 요리 옆에 그와 궁합이 잘 맞는 시금치나 파프리카 몇 조각을 곁들여 보는 겁니다. 부디 이것을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의무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 대신 수십 년간 쉼없이 나를 위해 일해준 고마운 내 몸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현이자 정성 어린 선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고요한 감사와 알아차림의 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계란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작은 계란 하나는 단지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를 위한 작은 약속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이고 내 안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정원을 가꾸는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정에 늘 평안히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잔잔하고 깊이 있는 배경음악이 흐르며 마무리된다.